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엑셀 16강으로 ITQ 시험 문제 2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그 내용 안에는 고급 필터 처리하는 방법이랑 피벗 테이블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차트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 배웠던 거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는 거니까 천천히 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필터 서식하고 피벗 테이블 그리고 차트 만들기를 한번 시험 문제 가지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필터부터 먼저 시작해 볼 건데요. 필터의 조건이 B4부터 H12까지를 복사해서 제2 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붙여넣기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2 작업에 가서 B2 주소에다 붙여넣기 해달라라고 돼 있어요.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붙게 될 거고요. 셀 크기가 지금 원래 있던 셀 크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크기를 유지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태를 넣어주시면 돼요. 원본 열 넓이 유지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원본이랑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구분이 외국어이거나 수강료가 6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자료를 뽑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조건을 넣는 위치가 B14 주소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저는 구분과 수강료가 조건이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수강료까지 선택해 볼게요. 컨트롤 C 해주시면 되고 B14 주소에 조건을 넣어달라 했으니 이 위치에 컨트롤 V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범위 흐르는 건 ESC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분이 외국어입니다. 그러면 외국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이 자리에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죠. 손으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오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자, 다시 ESC 눌러서 흐르는 과정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강료가 6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외국어이거나 이랬어요. 수강료가 6만 원 이상인 자료 이랬으니까 오화 조건이 성립이 되거든요. 오화 조건은 줄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줄이 바뀐 이 위치에다가 크거나 같으냐 6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조건 처리는 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맞는 거를 뽑고 싶은데 무엇을 뽑을 거냐? 전체를 다 뽑아오는 거라면 그냥 클릭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뽑고자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수강 번호, 강좌명, 접수 인원, 모집 인원, 시작일. 그러면 수강 번호, 강좌명, 컨트롤 키 제가 눌러서 선택하겠습니다. 접수 인원, 모집 인원, 그리고 시작일. 이것만 뽑고 싶다네요. 자, 컨트롤 C 하고 복사해 주시면 되고 복사할 위치를 B18로 얘가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도 이 위치에 놓고 컨트롤 V 일단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ESC 누르시면 범위 사라지겠죠. 자, 디자인이 뭐 조금 지저분할 것 같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은 그냥 기본 디자인을 일단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이제 결과를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고급 필터 쓰실 때에는 반드시 커서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데이터라는 탭에 가시면 여기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시겠죠? 자, 고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뽑아서 현재 위치에다 넣을 건 아니고 다른 장소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목록 범위는 커서가 위치하면 자기가 거의 자동으로 잡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조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할 장소는 이 위치인 건데 저희가 항목을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항목명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건에 맞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뽑아진 표를 범위를 전체 잡고 고급 필터의 결과 셀에 채우기는 없음으로 하시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홈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표 스타일 보통 4번의 서식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위치에 있는 표 서식이라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4 디자인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버전마다 약간 이름이 다른데요. 2016 버전은 여기 중간이라는 게 보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위치에 가보시면 보통 4 스타일, 지금 제 것도 흰색의 표 스타일 보통 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얘를 이렇게 눌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누르시면 이렇게 표 처리가 되고 옆에 이렇게 필터링 처리도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하나 또 붙었는데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선택하시는 순간 저 위쪽에 표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거기에 머리글행과 줄무늬행이 있는데 얘가 체크가 혹시 풀어져 있으면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체크를 해다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처리가 완료되신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제2작업이 완료가 되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고급 필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필터 기능을 이렇게 복습을 한번 거쳐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피벗이라고 하는 게 이미 꾸려진 데이터를 다른 각도의 다른 자세로 바꿔서 데이터 분석하기 편하도록 하는 걸 피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농구에서 드리블 하다가 공을 이렇게 튕기시면서 다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막 회전하듯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거 그런 자세 보신 적 있나요? 그걸 농구에서 피벗 플레이라고 부르거든요. 어쨌든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정해진 데이터를 다른 각도로 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분석하고 싶을 때 분석에 알맞는 모습으로 만들 때 주로 사용하게 돼요. 자, 지금은 제3작업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B4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저는 Shift 누르고 일단 범위 잡아 볼게요. 그럼 연속적인 범위가 잡히겠죠.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 위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제가 피벗 테이블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다 넣을 건 아니고 기존의 워크시트에다 넣을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놨던 제3작업 시트 선택해 주시면 되고 B2 주소에다가 작업하고자 한다 그러면 첫 스타트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피벗이 가동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수강료 및 구분별 강좌명의 개수와 접수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로 보니까 수강료가 행에 있고 구분이 열에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끌어다가 이렇게 행에다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구분을 끌어다가 열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계산하고 싶은 값이 뭐냐면 강좌명의 개수예요. 그러면 강좌명을 드래그 하셔서 계산할 값인 이곳에다 넣어주시면 되고 얘는 개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접수 인원은 평균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접수 인원을 이곳에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합계 처리하라 돼 있죠. 그러면 끝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셔서 값필드 설정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저희는 평균을 계산하고 싶었던 거죠. 평균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접수 인원의 평균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보면 수강료를 그룹화하고 구분 형태를 출력과 같이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수강료
이잖아요. 저희가 위치에 넣었으니까 얘에게 그룹을 지어주고 싶은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4만 1부터 5만까지, 5만 1부터 6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 상태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얘는 이제 자동으로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작과 끝을 알렸지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4만 1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는 7만으로 끝나네요. 그리고 그 사이 중간 증가치는 만이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그룹으로 단위가 지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하고 빈 셀은 별표 표시하시오. 이렇게 처리가 돼 있네요. 그럼 저도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만약에 메뉴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얘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버튼이라서 이 부분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이때 뭘 해달라 돼 있냐면 레이블 있는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라 하는 이 부분을 체크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빈 셀에는 아스트리크 마크인 별표를 2개를 넣어 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 저희도 여기에 2개의 별표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의 총 합계는 지우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대로 맞추시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 및 필터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있는데 행의 총합계 표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치에 보면 이 별표도 어떻게 처리되어 있냐면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숫자들은 모두 정수값만 표현되어 있어요. 저도 범위를 이렇게 잡아 볼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소수점 자릿수를 없게 표현해 주고 싶으면 소수점 자릿수 자리 올림 늘림으로 하셔도 좋겠지만 더 좋은 거는 홈 탭에 가시면 이렇게 세 자리마다 컴마 찍어 주십시오 하는 얘가 회계 형식으로 처리되는 아이라서 눌러주시면 소수점 자릿수는 저절로 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별표는 가운데 맞춤 하고 싶다 하셔서 이 가운데 맞춤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도 가운데로 될 것 같지만 이미 저희가 회계 방식으로 처리를 해놔서 숫자는 오른쪽 정렬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열 레이블이 구분이라는 단어로 돼 있으니 저도 구분으로 바꿔줄게요. 행 레이블이 수강료라고 돼 있어서 저도 수강료라고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평균이 접수 인원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가로 열고 단위 명이라는 레이블까지 있네요.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해 주시고 요 위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 명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처리는 되실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사이즈를 일단 이렇게 맞춰 주시면 전체 처리는 이런 식으로 처리가 완료가 되겠죠. 이 이름은 만약에 이렇게 입력 안 하실 거라면 이 위치에 가셔서 값 설정해 주시고 요 위치에다가 입력하셔서 바꾸셨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과가 똑같은 상황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에 대한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시면 구분하고 눌러준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스포츠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풀고 스포츠만 보고 싶다 하고 확인해 주시면 다른 건 숨겨지고 스포츠에 관련된 이런 부분만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주시면 다시 전체 누를게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보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에 있는 스포츠 외국어 음악이
정렬 방식이 바뀌어 있네요. 음악이 제일 앞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데이터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맞춤 정렬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올림차순,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셔서 음악, 외국어, 스포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 작업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제4작업 차트를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는 범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강좌명이랑 접수 인원이랑 수강료로 그래프를 만들고 있는데 강좌명 모두를 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좌명이 농구 그리고 중국어는 빠지고 컨트롤 키 누르셔야 되겠죠. 떨어진 범위 잡아야 되니까 우쿨렐라, 음악 줄넘기, 배드민턴 여기까지는 긴 것 같고요. 그리고 영화 회화는 빠졌고요. 바이올린이랑 첼로까지는 들어간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접수 인원도 마찬가지로 라인 맞춰서 이렇게 범위를 잘 잡아 주셔야겠죠. 수강료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이렇게 잘 잡아 주시면 됩니다. 범위가 잘못 잡히면 그래프가 완전히 이상하게 처리되니까 범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 줄 거라 얘 누르시고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묶은 세로형 막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 차트는 이곳에서 작업할 게 아니고 다른 시트, 차트 전용 시트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시면 차트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요. 얘를 누르시면 새 시트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야 돼요.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트가 맨 아래쪽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순서상 1, 2, 3, 4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드래그 하셔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 1번, 2번, 3번에 대한 상황은 제가 이제 처리는 했고요. 이제 조건 4번에 대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디자인은 레이아웃 3번 스타일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차트는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레이아웃 종류는 3번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1번, 2번, 3번인 이 모양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은 1번 스타일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쓰시는 여기 차트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스타일인 거죠. 근데 1번이 얘인데 저희는 이미 1번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어쨌든 1번을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영역 서식을 굴림 11포인트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홈 탭에 가셔서 글꼴에 굴림이라고 쓰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 크기는 11포인트로 처리해라 되어 있으니 11포인트로 제가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차트 영역 서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와 있지 않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다시요. 저희가 그림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림 영역에 해당되는 메뉴가 뜨거든요. 저희는 차트 영역 전체니까 차트 영역 끝자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저희가 처리하고 싶은 부분은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질감이 이렇게 세 번째 있는 분홍 박엽지라고 하는 질감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 영역도 채우기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림 영역은 이 부분이 그림 영역이거든요. 이 그림 영역은 단색으로 채워라. 그리고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다 하고 되어 있는데 이미 흰색 처리되어 있으니까 처리는 안 하셔도 되겠죠. 아무튼 아니라면 흰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 제목을 처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제목은 스포츠 및 음악 강좌 접수 현황이라고 입력했고요.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점선을 클릭하셔서 실선으로 바꾸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와 같아요.
굵게 할 거고요. 크기는 20으로 하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배경을 흰색으로 채울 거고 테두리도 넣을 거래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선택했으니 단색으로 흰색을 넣는 거 맞고요. 테두리는 실선을 넣고 싶다네요. 색깔은 만약에 검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검은색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강료가 계열로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접수 인원은 어디에도 표식이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접수 인원과 수강료 사이에 수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는 7만 이런데 접수 인원은 뭐 10명 정도? 뭐 10명 내외니까 수치 차이가 너무 나서 아예 이곳에 나타나기가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이러면 그래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수강료를 별도의 보조축으로 따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축으로 이 수치대로 한다 그러면 됐나요? 접수 인원이 화면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럼 주황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보이시죠? 요 계열만 바꾸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네요. 이때 수강료를 어떻게 하고 싶으냐 라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보조축을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축이 이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아까는 이곳에 만 단위의 축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단위의 축이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조축이 하나 더 형성이 돼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조축에 지금 만들어 놓으신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네모로 크기는 1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 보조축에 있는 이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이라고 들어가시면 이 위치에 아주 조그맣게 표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표식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표식 옵션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이 표식을 뭘로 해줘라 돼 있냐면 사각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기본 제공이란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사각형으로 놓겠습니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크기를 10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엔터 하고 눌러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식이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금선은 파선을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눈금선이죠. 여러분이 눈금선을 하나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눈금선이 선택이 되셨으면 이런 식으로 눈금선 선택된 표식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 선은 파선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여기 선의 종류를 여러분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대시 종류를 위에 올라가시면 이게 파선이라고 뜨네요. 파선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선이 파선으로 바뀌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축은 참조 형식에 맞춰서 하세요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축은 괜찮은 것 같고요. 보조선 축이 지금 보면 0부터 시작해서 2만 원 단위로 그리고 마지막이 8만 원으로 처리가 끝나네요. 저희는 일단 축을 하나 선택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때 보시면 축에 대한 단위가 보이실 텐데요. 일단 최소값은 0으로 처리된 거 맞고요. 최대값은 8만 원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만 단위로 처리가 돼 있네요. 자, 여기까지 처리되시면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상태로 처리된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농구라고 하는 얘만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네요. 레이블을요. 자,
자, 저희는 첫 번째 계열 하나 선택하고 그럼 계열 모두가 선택된 거 보이시죠? 다시 얘만 한번 누르시면 첫 번째 농구에 대한 계열 바만 선택된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걸 넣고 싶다고 되어 있고요. 위치로 보니까 바깥쪽 끝에다 놓고 있네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가 갖고 있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도형을 이용해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이용해서 출력에 알맞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다시 삽입에 가서 도형을 선택했고요. 모서리가 둥근 설명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인기 강좌라고 입력했고요. 전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도형 스타일 중에 보시면 이 모양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파란색으로요. 모양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즈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 꼬리 방향이 이걸 잡으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방향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만약에 가운데 맞춤 하고 싶다 그럼 홈 탭에 가셔서 가운데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가운데 처리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결과지와 다른 부분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 접수 인원 단위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범내에 이름이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시 저희는 차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차트 디자인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잡을 때 이렇게 잡은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접수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저희가 Alt 엔터를 눌러서 입력했기 때문에 두 줄로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한 줄로 처리해 주셔야 되니 여러분들은 접수 인원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편집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열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 근데 계열 이름은 여기 걸 갖다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접수 인원 가로 열고 단위는 명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처리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고 확인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접수 인원 단위는 명 이렇게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제 4작업의 차트를 완료해 주신 거죠. 저희가 차트 만든 거에서는 배우지 않은 몇몇 기능도 더 추가가 되어 있으니 이 기능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